네, 그러면 이번에 모실 분은 오늘 그 콘서트의 주인공이시죠. 이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하고 활발한 콜라보도 하시고 어마어마한 작업 활동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티스트보다 저희는 도빌푸드 속지 마세요의 작가님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이언제이 작가님을 모시고 책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작가이자 도빌푸드 속지 마세요의 저자인 자이언제이입니다. 일단 방금 앞서 소개한 야나랑은 어떻게 인연이 됐냐면요. 제가 이 책을 스토리를 구성한 것은 10년 전이었어요. 딱 2014년. 그때 이제 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썼고 그걸로 강연을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전시회를 기점으로 64장의 그림을 그려서 이번 책을 완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약간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쯤 제가 야나라는 재단을 만나게 되었고 그 뜻이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You are not alone이라는 걸 들었는데 제 삶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회를 야나와 함께 해야겠다. 그리고 그 책에 이 글귀가 이렇게 써지면서 완성이 되게 된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작가로서의 이력을 보면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자극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은 세계적 명품 브랜드들과 함께했다, 루이비통과 뭔가를 최초로 했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 감사하게도 또 그런 일들을 통해 대중과 만나왔어요. 작품을 통해서. 근데 이것은 저희 작가 이력이고요. 저의 삶의 이력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화려하게 어떤 좋은 집에서 되게 이렇게 유학을 갔다 오고 되게 뭔가 이렇게 귀하게 컸을 것 같다는 이미지로 많이 봐주시는데 근데 저의 삶의 이력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책의 내용과 함께 제 삶을 나누면서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의 삶의 이력은 청소년 시절 때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시다가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21살이 되자마자 어머니께서 소뇌위축증이라는 병에 걸리셨어요. 약간 파킨슨과라고는 하는데 증상이 거의 루게릭이랑 같아요. 그래서 점점 몸이 굳어지시는 과정을 13년을 지나셨고 그래서 제가 딸을 낳고 딸을 키우는 동안 딸이 태어나서 6개월 정도를 저희 집에서 엄마와 자녀가 공존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2년 4월 10일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 과정 가운데서 모든 예술이 너무 위로와 힘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또 저에게 주어진 이런 고난들이 어떤 어두움이 아니라 나만의 삶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특별함이 된다라는 걸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같이 담겨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책 안에는 저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삶이란 어떤 것인가 정리를 하면 주어진 예측 불허한 바람과 색을 나만의 특별함으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여행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 안에는 퓨니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퓨니가 바로 저이자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퓨니의 뜻은 작고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마주해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서 퓨니를 주인공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가 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화가라는 꿈을 꾸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색을 가지고 태어났죠.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제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환경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성향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지켜진 아이들로서 부모님이 계신 존재들로서 우리는 다 색을 지니고 있죠. 저는 제 색을 푸른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라는 동안 사람들은
때는 제 푸른색을 너무 깊고 어둡고 불쌍하게 바라봤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안 좋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었죠. 근데 저는 이 고난을 이 책 속에서 바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퀸이의 아빠는 깊은 바닷속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그 아버지와 함께 깊고 어두운 그 푸름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어요. 특히나 생계적으로 어려워지자 할 수 있는 생계적인 수단을 서로 열심히 이뤄나가면서 나뭇가지를 엮어나가면서 버티고 살아가야 됐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제가 원하는 것과 같은 한 번에 변화되는 환경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 선에서의 노력을 해도 결국은 우리는 천천히 더 바다로 추락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았죠. 가끔 안락한 집안에서 또 풍요로운 집안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케어를 받는 친구들을 보면 늘 부러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너무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이고 쉬워 보이는데 저는 쉴 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인생에 두 번째 바람이 찾아왔어요. 어머니께서 어느 날부터 걷지를 못하셔가지고 다리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낫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손해 위축증이라는 뇌 쪽의 문제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는 생계수단을 하실 수 없었고 큰 바퀴가 달린 채로 살아야 했죠. 그리고 저는 어머니 곁에 붙어서 더 이상 빠르게 바닷속으로 가지 않도록 어머니까지 지탱하면서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은 많은 눈물을 흘렸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머니라는 부재가 존재하지만 생겼기 때문에 저희는 더 빠르게 바다 가까이로 가는 것만 같았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같이 따라서 도망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손짓을 하는 것 같기도 했고 현실을 외면하기도 싶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혼자 두고 도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정말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저의 색을 싫어하게 됐어요. 우리 가족이 준 이런 환경과 나의 색을 지워버릴 수 있다면 지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느 순간에는 심리적으로 가족을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방황을 시작했죠. 제가 꿈꾸던 화가라고 표현이 됐지만 제가 꿈꾸는 어떤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니 되게 밝고 아름다웠고 빨간색, 노란색, 저와는 다른 색을 가진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색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 친구들의 색을 저에게 덧대어 바르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색이 3가지 이상이 섞이면 너무 혼탁해져서 검은색과 같은 색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하거나 부러워하면서 살았던 저는 그냥 검은색이 되어버렸죠. 그때 또 한 번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제가 잘 돼서 우리 가족을 일으켜야겠다 이런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알지만 근데 저조차도 너무 무리해서 일상을 영위하다 보니 이제 루푸스라는 자가면역 질환이 그 당시에 생겼었어요. 지금은 이제 신기하게도 거의 완치가 돼서 약을 안 먹고 산 지가 7년이 됐어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 당시에는 그런 병이 저에게 생겨서 저조차도 힘을 잃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제가 따랐던 사람들 혹은 제가 추구했던 어떤 것들이 제 곁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느꼈죠. 어두워진 사람의 옆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빛이 날 때 가까이 왔다가 어두워지면 떠나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철저한 고립에 들어가게 됩니다.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그리고 일상을 영위하는 일, 즉 나뭇가지를 엮는 일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가장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곁에 오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부모님이었어요. 큰 바퀴를 들고 또는 그 상황이 어떻건 간에 엄마는 그렇게 무너진 저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바닷속으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 퓨니는 온전히 혼자가 됐죠. 엄마라는 사람을 떠올려 봤을 때 사람들은 밖에서 빛이 날 때 내 곁으로 왔다가 어두워지자 떠났지만 내가 어두울 때일수록 더욱 가까이 오는 하나의 존재, 그게 엄마였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거의 이제 빠지기 직전에 너무 검고 어두운 바닷 가운데 반짝이는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늘어나더니 많은 별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깨닫게 된 게 내가 지금 내 앞에 만났던 그 곱고 어두운 바다가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늘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은 밤이었을 뿐이지 너무 밝고 찬란한 푸른빛의 하늘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제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색을 다시 바라보고 제가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끝없이 빠르게 추락하는 길이 아니라 그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는 여정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서 떠난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고 높은 하늘로 바람을 타고 그냥 갔구나. 아빠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를 응원하게 됐고 제 곁에는 부모님과 같은 사랑으로 저를 돌봐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저에게는 더 많은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열심으로 힘들게 엮어왔던 그 가지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멋진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제가 많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열심히 살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회에 나오니까 재능이 되더라고요. 스펙이 되고 스토리가 되고 재능이 돼서 사람들이 제 인생을 멋지게 바라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비슷한 인생을 살죠. 모두가 자기들이 엿보내고 있는 고난과 나뭇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엄마가 걸어온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박수를 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응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이런 단단함은 저에게 너무 단단한 대지가 되어주어서 제가 화가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저만의 그림자와 저만의 인생으로 특별함이 되어주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 오히려 저 아래가 된 이제 그 평안하고 안락해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은 퓨니를 보고 부러워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꿈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쌓아왔기 때문이죠. 엄마의 큰 바퀴가 저를 빠르게 더 추락시키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책임질 사람이 있다는 것, 제가 지켜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저를 더 빠르게 오르게 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렸던 그 많은 눈물이 눈물에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우리만의 추억이라는 씨앗이 심어져서 나중에 돌아보니 예쁜 꽃들이 그 자리에 피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저랑 같은 비슷한 씨앗을 심으며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퓨니는 꿈을 이루었고 저도 동일하게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고 넓고 단단하고 특별한 나만의 대지와 스토리를 가진 아티스트가 됐어요. 그것은 빨간색도 노란색도 그 누구를 묘방하는 것도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제 모습 그대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 작품에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나다운 옆에 보이시는 이 시리즈를 보시면 아까 처음에 주어진 삶에 나를 더듬힌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작업의 과정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물감을 제가 붓터치를 계획하지 않고 먼저 그리고요. 거기에 연상되는 여러 가지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를 선정해서 먹으로 이런 장면을 추구해 드립니다. 그래서 삶이 주는 예측 불허한 것이 이 붓터치를 의미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덧입혀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었지만 결국은 하나의 멋진 사람이 되는 과정이 이 나다운 시리즈에 담겨 있어요. 특별히 이 작품은 제 삶의 이 경험이 너무 녹아있는 작품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이 저, 휠체어를 탄 분이 저희 엄마, 왼쪽이 저희 딸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 딸은 지금 31개월이거든요. 이 그림의 3분의 1 사이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중학생이 됐을 때 제 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리지 못했고 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저의 평안인의 두 존재가 작품 속에서 또 마음 속에서 언제나 동행할 수 있다는 게 이 작품에 녹아져 있어요. 뒤에 보이시는 삶의 수많은 하모니라는 작품도 지금 제가 어머니와 딸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왼쪽부터 하얀 프레임이 자녀, 검은 프레임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와 눈높이가 달라져 갔을 때 마지막에 부모가 어린아이와 같이 됐을 때 이제 그때는 자녀가 그 부모를 받았던 사랑으로 돌보는 이런 작품들이 아까 방금까지 말씀드린 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저만의 그림체가 되어줬습니다. 결국은 가족이 남긴 제가 가장 싫어했던 그 푸른색은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의 특별함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바람이 불어 제 곁을 빨리 떠났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은 알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 홀트 아동 복지라든지 이런 야나와 같은 친구들이랑 강연을 할 때 그 친구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색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원치 않았지만 그저 바람이 불어서 곁을 떠나셨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항상 합니다. 결국은 우리도 언젠가 바람이 불면 떠나는 존재고 너무 거센 바람이 불면 너무 연약해져서 도망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부모님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짧았다고 해서 제가 살아갈 것에 부족한 만큼의 푸르름과 정체성과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제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저의 푸른색을 부모님이 선사해주고 가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몸은 헤어졌지만 더 신기하게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동행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동행이 저의 모든 작품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모두가 혼자가 아니죠. 저는 정말 깜빡 속을 뻔했던 것 같아요. 이 불어오는 바람이 저를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줄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높고 푸르르고 아름다운 하늘로 불어올려주면서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내가 이런 걸 깨닫는다고 해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언젠가는 또다시 바람이 불고 밤이 찾아오겠죠. 그러면 또 저는 저의 푸른색이 너무 어두워져서 슬프게 보이는 날도 분명히 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푸른색이 아름다운 하늘빛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곧 다시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은 안녕, 내 이름은 핀이야. 넌 이름이 뭐니? 너는 어떤 색을 가지고 있어? 누가 너의 색이 형편없다고 말했다고? 속지 마. 너는 정말 멋지고 특별한 색을 가지고 있어. 넌 정말 아름다워.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삶은 늘 저에게 너무나 예측불허한 것을 선사하죠. 푸른색이라는 것은 제가 선택할 수 없이 주어진 제 삶의 모양이었는데 그 바람과 저의 색을 제가 수용했을 때 너무나도 특별한 나다움이라고 느껴질 수 있었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특별함을 만들며 살아가는 여행을 하는 게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결국은 동일한 삶을 산다는 생각을 해요. 각자의 때는 다르지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슬픔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행할 수 있고 또 저의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떤 순간을 닿는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저처럼 이 색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게 너무 마음에 드는 색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이런 화려한 모습 뒤에 이면에서 펼쳐지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려 합니다. 그리고 삶이 주는 바람은 모두에게 예외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혹은 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인생의 바람을 조금 마주하고 계시다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삶이 주는 바람에 맞서서 승리해서 오늘이라는 일상을 피워내고 계시니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바람이 우리를 추락시키는 게 아니라 불어올려주고 특별하게 만드는 바람이니 이 바람에 우리 속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이 제게 너무나도 위로이고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예술은 정말 삶 그 자체인데 삶이 모두에게 예외가 없듯이 모두에게 예외 없이 이 그림이 주는 위로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작가님께서 들려주신 따뜻한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고서 신기하게 내면아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보다 어린 내면아이가 삶을 같이 커간다. 그리고 이 내면아이가 어떻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그 내면아이가 또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좋게 변해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주인공 퓨니 같은 내면아이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퓨니와 함께 웃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Q&A 시간을 가질 건데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사실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이제 프린트물로 먼저 전달을 받았어요. 이 책을 냈으면 어떻겠냐 이런 질문 원고들을 받았는데 처음에 느꼈을 때 그림체가 너무 강하게 그림 진짜 이런 말씀을 속된 말로 와 센데 이런 마음도 받았고 그 다음에 글도 너무 좋았는데 이 캐릭터를 이렇게 설정하신 퓨니 또 이제 푸른색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뭐 색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캐릭터 모습이나 이런 색깔을 왜 그런 쪽으로 잡으셨는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31개월 딸의 엄마이기 때문에 제 모든 그림의 뮤즈가 에덴이라는 제 딸이에요. 그래서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약하고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을 형상화했고 푸른색은 저희 어머니랑 제가 동일하게 좋아하는 색이었어서 그리고 정말 깊은 짙고 너무 어둡고 무섭기까지 한 바닷속의 푸른부터 너무 찬란한 푸른까지 너무 다양한 표현과 인생의 어떤 도입이 가능한 색이라고 생각을 해서 푸른을 선정했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 듣는 중에 궁금하신 것이 생기신 분이 계실까요? 네, 그 동화책 너무 잘 들었고 또 이야기까지 스토리를 잘 풀어주셔가지고 안에 깊은 내용까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그 아까 바다가 짙은 바다가 하늘로 바꿔줄 수 있었던 계기가 어머니의 바퀴라고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바퀴가 처음에는 바다를 점점 깊게 빠지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그거를 빠르게 하늘로 올려주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동화책 이후에 지금 작가님의 삶에서 바퀴는 사실 올려주는 바퀴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저는 작가님의 인생이 지금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바퀴처럼 작가님을 더 하늘로 높여주고 있는 원동력은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도 그 처음 질문 주셨던 것처럼 내면아이 치유 관련된 수업을 함께 들었었던 적이 있어서 이야기의 퓨니를 보면서 이 내면아이가 저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 내면아이가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스스로에 대한 그 내면 아이의 치유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혹시 작가님께서는 그러면 아까 그 바다가 하늘로 변화되는 그 변화 과정에서 혹시 삶의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일단은 원동력으로는 제 딸아이가 생긴 거. 그러니까 사실 책임질 존재가 있다는 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이렇게 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책임져야 되는 그 존재들이 항상 저에게 좀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사실 그 바퀴가 제 삶에 되게 고난이었잖아요. 근데 삶이 심심할 틈이 없이 고난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원동력을 잃어버릴 일은 잘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항상 크던 작던 삶이 주는 그 고난들,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제가 나의 특별함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원동력이 되어주고, 제가 사랑하는 딸이나 가족들이 여전히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사실 조금 너무 개인적이어서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조금 지나치려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모든 게 이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저도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이제 교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이 있다면 실수가 없다고 하던데 내 인생이 실수였을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가장 최고의 것을 줬을 텐데,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너무 초라하고 안 좋은 걸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최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제게 이게 왜 최고일까를 생각해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의 가장 불만인 요소들을 장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가 일찍 돌아간 게 어떻게 장점일 수 있지? 했는데 보니까 그 덕분에 친구들 아버님들이 항상 저를 제일 예뻐해 주셨거든요.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으신 마음에 그러네, 나 많은 아빠가 있었네. 근데 제가 또 아티스트가 꿈이었잖아요. 근데 아티스트는 결국 삶을 이야기해야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을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장애인이 되었네, 우리 집이 이렇게 어린 게 되었네, 내가 이런 아픔을 겪었네, 이런 고난 하나하나가 생길수록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모든 것을 약간 그렇게 감사로서 생각하는 장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일 가까운 사람, 제 가족에게부터 하는 말들을 바꿔가기 시작했는데, 저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하는 사랑이 다 가짜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위험지만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기 시작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로 대하기 시작하니까 저희 가정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게 자신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족을 사랑하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저에게 자신감이 되면서 그런 실천들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콘서트를 모객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질문지도 많이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간단한 질문 제가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작품을 구성하시는 단계에서부터 완성되기까지 작가님이 작품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다음에는 그림을 그리시면서 가장 마음 쳤던 순간이 언제신가?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답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작품을 구성하시면서 그 구성 단계에서부터 완성 단계까지 그 작가님께서 갖고 계신 철학이 무엇인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철학이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랑 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일치하는데, 항상 신뢰하는 게 이제 제가 지나온 저만의 삶 속에
저의 특별함과 사명과 제 그림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품을 할 때 구상에서부터 이런 스케치부터 제 삶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나 이제 다른 사람의 멋진 모습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직접 겪은 사람의 아름다움, 내가 감상한 사람들의 삶 그런 것들을 항상 그리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제가 인물화를 그리면서 늘 마음에 공통되게 있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삶,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인 일상, 그것들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것을 작품으로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제 그림체를 보시면 제가 패션 아티스트로 시작을 했다 보니 이렇게 그리면 다들 멋있다고 해주세요. 그림이 귀엽지 않고 멋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그 그림체로 이렇게 많은 분들의 혹은 저의 삶의 일상들을 그렸을 때 특히 이쪽에 있는 작품의 제목이 이제 일상이 위대한 시리즈인데요. 너무나도 사소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저렇게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 출근길의 시간, 아침에 애들을 챙겨서 출근하는 모습들, 뭐 이런 사소한 일상들이 사실 저는 너무 대단한 것 같거든요. 힘든 때 아침에 눈 떴을 때 싫어보는 경험 있으시죠? 오늘 눈을 안 떴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날들이 있잖아요. 근데 매일이 살아낼 결심을 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 삶을 살아내니 이제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제 삶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거를 항상 작품에 넣었으면 좋겠고, 그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는 그 그림 속의 인물 혹은 제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 그거를 제 철학으로 항상 지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 가장 보람찼던 순간도 비슷한 의미시겠네요. 네,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저 1번에 보시면 제가 허그트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했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서로가 몸으로 안아줄 수 없을 때 나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아티스트로서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럼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줄 수 있으니 나는 작품으로 사람들을 안아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예전에는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만 제가 인물들을 그렸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거리로 나가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냥 그려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작년에는 필리핀 국민가에서도 있었고 올해는 이제 7월에는 캄보디아에 가서도 진행이 됐는데, 미국에서 저희 시댁이 미국이어서 코로나 시대에 미국을 갔는데 어떤 주황색 모자를 쓰신 할머니가 눈에 너무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냥 그려드렸어요. 그리고 짜자잔 보여드렸는데 옆에 있는 친구분들이 다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 했더니 이 친구가 암 투병을 하다가 완치 판정을 받아서 너무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제가 갑자기 그걸 그려서 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보람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전시장에 이제 정식 오픈한 지 이제 이틀밖에 안 됐는데 1,300여 분이나 다녀와 주셨어요. 근데 자꾸 여기 와서 다 오세요. 특히 저 뒤에 저 엄마의 작품 보고 많이 오시고, 또 여기 엄마의 리즈 시절에 엄마랑 딸이 같이 오셔서 엄마 그림 찾아서 보여드리면서 두 분이 같이 오시고 막 행복해하시는 무릎이긴 한데,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게 예술을 통해 제가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위로받고 갑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이 순간이야말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가장 보람됐어요. 따뜻한 말씀해주신 전현지 작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만남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잠시 후에 밖에서 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 안내에 따라서 또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사다구리 야나에서